오늘 손혜원 특집 세 번째 목포 항구의 결투. 손혜원 대 누굽니까? 박지원. 네. 아,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상대 잘못 골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선수들끼리 압니다. 네. 네, 그날 저희가 가갖고 박지원 씨에 대한 목포의 평판을 비롯해갖고 온갖 거를 또 취재를 싸그리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채널 고정이 아니라 시청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제니킴님께서 2,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무능 좌파 정권 붕괴에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2,000원 슈퍼챗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목포항의 결투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저는요. 진진해요. 네. 요 근래 네. 현역 의원끼리 저렇게 비방을 싸우는 것은 네. 거의 드문 일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선거를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면요. 당내 뭐 당대표 대결 싸우는 경우라든지 지역구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네. 이제 어떤 현안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만만치가 않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손혜원 대 박지원. 네. 자, 그런데 이제 박지원은 그랬죠. 손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손혜원이 배신의 아이콘이 박지원이다. 그러니까 또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역시 좋은 능력 뛰어나요. 해주시죠. 네. 투기의 아이콘이다. 이래서 배신과 투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무서워요. 자, 네, 배신과 살벌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박지원 이제 전 당 대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목포 지역구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제 박지원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랬다는 거예요. 목포에 뭐 그 지역에 집을 뭐 샀어요. 그러니까 두 채 샀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네, 두 채. 근데 나중에 박지원 대표가 이제 보니까 9채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네. 보도가. 네. 그래서 자기가 9채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 뭐 작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10채, 20채 나오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투기다라고 다 나오니까 이제 손혜원 씨가 이제 열을 받았지요.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어제 기자회견 보셨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세차를 타겠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을 고발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SBS. 그 지역에, 이번 또 중흥건설이라는 뭐 지방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중흥건설이 거기서 뭐 아파트 지으려고 했다면서 중흥건설, 박지원, 이들이 또 뭐 보수 언론들, 이들이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하는 거예요. 무슨 개발 세력 때 자기는 문화재 보온 세력으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의원을 고발하겠다까지 나오니까. 자, 박지원 대표, 박지원이 보통 사람입니까? 참 벌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 검찰에다가 고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네.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중흥건설 아파트 구입자 SBS 이거 다 하자고 했는데 아니 왜 고발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그러니까 날 했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고발하러 가야죠. 지난주에 네. 고발한다 해놓고 지난주를 한 주로 넘어뛰었어요. 네. 자, 어떻게 이제 봅시다. 물론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까보면 여러 이야기 나올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랬죠. 검찰 수사 나도 나가겠다고. 근데 검찰 조사하게 되고 또 국정감사를 이건 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글쎄 손혜원 의원이 지금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청와대에서도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그다음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더불어를 떼고 그냥 민주당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이제 목포에서 자꾸 이제 손혜원 목포 나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네, 목포 네. 지문, 일부 지문,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지문. 이제 박지원 대표가 또 열도 받았죠. 자기의 네. 텃밭인데 누가 와서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는 기분 나쁜 데다가 이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공격이 네. 들어왔고. 게다가 이제 손혜원 씨가 박지원 씨를 공격하더라도 부도덕한 것을 공격하니까 제가 박지원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도 열받을 거예요. 본인은 그 지역에 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마치 한 통속으로 부동산 업자하고 짜고 한 통속으로 밀어붙이니까 열받지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도 손혜원 의원 보고 이거는 완전 투기다 이러면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9채의 집과 그다음에 땅 3군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손혜원 의원 친구 한 분이 또 10채를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지금 현재는 39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계속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지역의 명부, 그러니까 네. 주택 명부, 등기부 등본 명부를 착 보고 주소가 뭐 서울이라든지 목포가 아닌 분들 주소를 쫙 확인해 보면은 저는 손혜원 씨와 관련된 집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어쩜 지금 다 나왔는 다 그러니까 사들였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손혜원 씨가 어디까지 갔는지. 게다가 이제 아까 국정감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지원금 나온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뭘 구매하라고 한 문제, 이런 문제들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부도덕한 거예요. 이건 이 문제는 그렇죠. 파헤쳐서 다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공적 이익을 가장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큰 경종을 울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2,103분이 지금 시청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이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너무 건드린 거예요. 어떤 언론에서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러는데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뭐 이 목포에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 보니 아니 왜 남의 지역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고 박지원 의원도 참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국회의원끼리 내 지역구에 자꾸 오고 그러면 신경 좀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의 마포구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니까 정말 이 박지원 의원도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또 박지원 의원 너무 오래 했고 뭐 노회했고 노세했다 이러면서 네. 정말 목포항의 결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요. 또 네. 이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피로감도 있더라고요. 또 이 네, 목포 그것도 시민들 있죠.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근데 진짜 마포 주민들은 네. 왜 뽑았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그 국회의원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것으로 자기 임무는 끝났다라고 하면은 마포 주민들은 벙 떠버린 거예요. 뭐 그럼 내는 자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이제 2개 대표선을 갖습니다. 국민 네. 대표선과 지역 대표선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 지역 대표선 아예 포기한 분 같아요. 네. 아예 포기한 분 같아요. 아예. 그러고 나와서 이제 목포를 계속 가고. 그런데 목포 가는 것도 다른 이유 아니에요. 본인 말대로 하고 본인 말 인용하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나전측이 박물관 만들려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사적인 것이죠. 그야말로 그렇죠. 사적인 것이죠. 내일보러 말하자면은 정말 국가에서 받은 세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거 다 쓴 거예요. 네. 예, 뭐 조그만 거, 뭐 지금 우리가 너무 클래스가 다르네. 손혜원하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이렇게 목포를 참 오랜만에 가봤더니 네. 박물관도 뭐 어마무시한 정말 박물관이 큰 게 5개, 6개나 있고 비금도까지 이렇게 다리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일은 하나도 안 했다고 목포에 구도심을 이렇게 내버려두냐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죠. 게다가 뭐 그 동네 개발업자하고 한통속 아니냐고 나오니까 네. 열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지원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네. 다 겪고 아직까지도 나이 8순이 다 와 계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방송에 나와서 저런 분 없어요, 진짜. 방송 네. 나와서 8순 다 되신 국회의원 분이 나와서 하는 분은 그런 분, 감각 좋은 저분이 손혜원 씨가 건드렸습니다. 건드렸는데 네. 손혜원 씨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블랙스님이 10,000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2,156분 이거 오신 거 기념해 주시는 네. 뜻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승아님이 안녕한 전역 화이팅 하면서 또 10,000원 슈퍼챗으로 쏘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손혜원 씨가 이제 다음에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후보로 나오면은 또 될 만한 사람 유세차에 타고 막 한다 이런데 그건 진짜 도발적인 거예요. 정말 도발적인 건데 본인이 나오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본인이 딱 나서 이제 기자회견장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자신 있으면은 성명서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자들한테 일물담 해야 됩니다. 이게 떳떳한 공인의 자세. 저는 맞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 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자, 어제 당에서 어제 국회의원 당이었죠. 당에서 네. 이제 기자회견 딱 합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자 일물담 받겠습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딱 5분만 받겠습니다. 네. 이러고 하고 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가요. 그럼 기자들이 마지못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어디 올라가서 그 기자들이 이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쓰니까 본인이 저 목포에 나올지 안 나올지 왜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왜? 박지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이제 본인이 질문 던진다. 본인이 답변하면서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유세차까지 타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이건 이야기는 마찬가지고 어느 네.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딱 나타나 나 저 집 망하게 할 거야. 누가 그거 분노할 일이죠. 저 집 망하게 할 거야.
그럼요. 네, 그래서 예. 박지원은 열받게 생겼습니다. 네. 또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조카를 대신 내보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포 이렇게 저희가 쭉 보면서 결론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거는 상업지구.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돈으로 거기를 온 일가가 말하자면은 이 원스톱 상업지구를 만들 거다.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그게 이제 저희 결론이었어요. 네. 그쵸? 아니, 이제 목포 발전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익이 현재 공직자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씨가 자꾸 그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는 목포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본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 개념이 없는 거.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저건 이제 젊은 애들은 무개념 뭐라고 하죠? 그렇죠. 더 이상 뭐 이야기 하는데 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비타민 D가 조선의 고모 손혜원이 이제 목포에 이제 나올 수도 있다 막 이러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의 고모. 우리 안영환 의원이 이 목포 출신이지만 많은 분들이 목포에 나가라고 다음에 그러는데 목포에 나간들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당을 떠나고 이걸 떠나서 좋은 사람, 인재를 이렇게 목포에서 이렇게 뜻을 펼치게 해줘야 될 텐데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손혜원 조카는 아니라는 거. 손혜원은 아니라는 거. 손혜원 같은 분이 국회의원에서는 안 됩니다. 공직을 네.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업하면 되실 분입니다. 네. 네, 자,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을 알바로 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